지금까지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께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서류 평가 방식이 전형마다 다르다. 서류 평가 방식은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시행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에서 동일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인 수시모집 지역균형 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 선발특별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서류평가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전형별로 지원 자격,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면접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형별 모집 안내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성취도 계산식은 존재한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성취도를 계산하여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은 학생부 종합평가이므로 학생의 교과 성취도를 정량화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과 성취도는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과목의 석차 등급, 원점수, 수강 인원, 표준 편차 등의 정량 지표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이 3년간 이수한 모든 교과가 반영되고 학년별 가중치는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학생의 교과 성취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수시모집 서류평가에서 수능 성적이 반영될까요? 수능 성적이 높을수록 서류평가에 유리할까요? 수능 성적은 수시모집 지역균형 선발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지역균형 선발전형에서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 대상자를 선정한 후 수능 등급에 따른 최저 자격 기준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미술대학과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수시모집 일반 전형 전 모집 단위와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1에서는 수능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능 응시 여부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펙이 많은 학생이 선발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단순히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보인 지속적인 노력과 역량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학교 교육 내 주어진 교육 기회 안에서 최선의 노력과 주도적인 열정을 보인 학생입니다.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이 평가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교내 활동의 경우에도 단순히 결과의 양이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때로는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다음 오해입니다. 심화학습 경험은 어떻게든 좋게 평가될까요? 학교 생활 중 보다 깊이 있는 공부 방법을 찾다 보면 어려운 교과목에 도전한다든가 탐구 활동이나 연구 활동 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학교 교육 과정의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한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에 고려합니다. 다만 활동의 개수나 경험의 유무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험을 중시합니다. 보이기 위한 외부 활동이나 실적을 남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고 넓게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바탕이 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활동의 과정이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서 보여진 학습 경험의 동기, 과정, 영향 등을 평가에 고려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양을 넓힐 기회를 가집니다. 지원하는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동아리 활동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다양하게 하면서 노력하고 성장해온 모습을 통해서 우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소양은 단순히 학생이 참여한 동아리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아리에서든 학생이 활동하면서 보인 여러 능력과 노력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학습 동아리뿐만 아니라 체육 동아리, 봉사 동아리, 여가 동아리 등을 통해서 주어진 과제를 집중력 있게 해결하는 능력, 주어진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리더십 등 다양한 소양이 길러질 것이며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장차 대학 생활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각 학년별로 희망했던 진로 희망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매년 진로 희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희망해 오던 진로와 다른 분야의 전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까요?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대학 입학 후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 학년별로 희망했던 진로 희망 내용은 변할 수 있고 진로 희망과 지원 모집 단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주목하는 것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며 학교 생활 속에서 고른 학업 능력과 경험을 폭넓게 쌓아왔는지입니다. 그 안에서 모집 단위 학업 수행에 필요한 넓은 의미에서의 학업 소양과 적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이라도 한 분야에 치우친 폭이 좁은 준비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넓고 깊은 학업 소양과 학교 생활 속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열린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임원 활동 경험이 꼭 있어야 할까요? 학생 회장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게 평가될까요? 고등학교 과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배려심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장, 부반장 경험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노력한 경험은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원 활동 경험이 중요하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 태도, 나눔과 배려의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독서 활동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독서 능력은 대학 생활의 성공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본 소양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집 단위에서 독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들의 독서 소양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독서 활동 사항뿐만 아니라 각 교과별 학습과 연계한 독서 관련 기록,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 읽은 독서의 양으로 평가하지 않고 반드시 지원 모집 단위 관련 독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책을 분야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읽기 바랍니다.
다양한 독서 경험 속에서 나타난 사고의 깊이와 폭, 논리력 등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일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출 서류 중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다 일까요? 지원자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며 각 서류들의 모든 내용은 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각 서류별 반영 비율이나 배점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보인 능력과 소양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언급되지 않았던 학생의 경험 중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충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서류일까요? 추천서만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추천서는 자기소개서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을 수 없는 지원자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를 관찰한 결과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추천인의 관점에서 작성한 서류가 추천서입니다. 또한 추천서의 긍정적인 내용 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때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년별 기록 내용 등과 함께 연계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역량과 소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작하여 많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증빙 서류는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까요? 서류 평가에 활용하는 주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이에 비해 증빙 서류는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가 아니며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아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증빙 서류 내용 자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는 3개 항목, 각 항목당 A4 단면 3쪽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또 다른 고민은 면접 및 구술고사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를 준비하려면 각 전형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에서는 2가지 유형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우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은 수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1, 정시 모집 기회균형 선발 전형 2, 그리고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2유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별도의 제시문이나 답변 준비 시간이 없는 면접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제시문이 활용되는 면접 유형인데 이것은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1유형에서 실시됩니다. 제시문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30분 주어지고 2명 또는 3명의 면접관이 있는 면접실에 들어가서 준비한 답변을 설명하는 방식의 면접입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 1유형은 해당 모집 단위마다 교과 및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안내를 통해 지정된 분야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반 과목을 학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단, 과학교과는 과학 1과목, 과학 2과목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위해 사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수업 중 발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생님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과 모의 면접, 모듬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대비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서울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나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에서 얻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26명 입학사정관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